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에게 이 지점장의 연락처를 줬느냐. 이게 상당히 좀 의문이었는데 하나 좀 의문이 풀린 게 특혜 인출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아마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예. 수첩에서 새로 이게 7건이 새로 넣었잖아요. 처음에 1차로 17건, 그다음에 2차 39건. 예. 총 이게 56건의 수첩 중에 이번에 7건이 기간이 빠져가지고 다시 이게 확보를 했는데 예. 아마 제가 보기에 저 번호는 아마 이게 안종범 수석이 삼성하고 저 이상화 독일의 최순실 상당히 중요한 연결고리를 했고요. 예. 아마 그 당시에 이게 코어 스포츠에 78억 지원하는 거 이게 뇌물이잖아. 지금 직접 뇌물로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에서 코어 스포츠에 아마 주주 명의가 최순실 이름으로 안 돼 있고 차명으로 예. 차명으로 이게 모 변호사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최순실 씨가 이 돈을 갖다 인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나중에 명의를 바꿨거든요. 예. 따라서 이게 삼성이 송금한 10억 8천인가 먼저 1차분 이걸 이게 인출하는데 있어서 이상화 저분이 본부장이 상당히 편의를 봐준. 예. 따라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대통령 뇌물죄에서 아주 이게 중요한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직접적인 중요한 증거가 새로 추가됐다. 그렇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78억이라는 돈이 코어 스포츠라는 기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유용해서 빼서 쓸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78억이 들어왔을 때만 하더라도 최순실 씨가 자신의 지분을 코어 스포츠에 예.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차명으로 숨겨놓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주주가 아니고 아무런 지분이 없는 상황에서 그 돈을 마음대로 뺏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뒤에는 그 지분을 인수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사실상 대주주가 되고 사실상 그 코어 스포츠를 운영하는 주체가 되면서 충분히 그때는 돈을 뺄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그것이 합법적으로 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다고 예. 한다면 저는 아마 이상하 지금 독일 법인장한테 지금 안종범 수석이 그러니까 이 전화를 아마 했겠죠. 예. 한 이유는 아마 틀림없이 저 삼성에 돈 들어오면 저거 최순실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편의를 봐주라는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아마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아마 이상하 이분이 오히려 최순실 씨한테 그럼 청와대의 보정을 좀 받아주라.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오히려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저런 식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사람한테 특별 인수권을 줬을 경우에 권한 바뀌니까. 내부적으로 상당히 예. 감사나 이런 부분에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자기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 최순실 씨가 아마 청와대가 그런 부탁을 했을 거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왜 안종범 수석이 이상하 법인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상하 법인장도 청와대가 뒷배를 봐주고 있구나. 그러면 이 정도는 내가 좀 편의를 봐주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다. 그리고 거기서 편의를 봐주고 더 나아가서 예. 제 생각에는 이상하 이 법인장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합니다만은 일종의 자신의 민원도 해결하는 또 하나의 역할을 또 하는 그렇죠. 거죠. 자기가 이제 예. 하나 받아줬으니까 최순실 씨한테 내 한국 들어가면 이 임원으로 승진시켜달라. 승진이라든가. 그리고 또 예. 내 아는 우리 지인 대사로 내보내달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고받기가 되는 하나의 통로가 만들어진 하나의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한 또 하나는 삼성이 왜 유독 KB 하나은행 계좌에 넣어야 되느냐. 이 부분 가지고도 조금 마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또 대통령이 중재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화라는 사람을 보고 예. 어떻게 보면 최순실이가 삼성에다가 얘기를 한 거죠. 이상화라는 사람이 다른 은행에다 놓으면은 안 되죠. 돈이 예. 인출이 안 되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코아스포츠가 최순실 이름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이름이니까 돈 인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 이상화라는 저분도 처벌 받아야 됩니다. 예. 여태까지 처벌 안 받았는데 빨리 조사해 처벌 받아야 되는데 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에다 시켜가지고 예. 그 승마협회 전무 박용호 전무 시켜서 삼성에다 계속 그 전날까지 이메일 보내고 압력을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꼭 거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넣어라. 그래서 독일 계좌에 삼성그룹의 독일 계좌까지 다 명단을 지금 검찰에서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최순실이가 돈을 빼기 위해서 저쪽에다가 압력을 넣어서 삼성에다 압력을 넣어서 하나은행에다 넣어서 거기서 바로 빼게 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상화라는 독일 법인장하고 어떻게 보면 최순실하고 그 유착 관계가 서로 거래 관계가 예. 좀 더 수사가 좀 돼야 될 걸로 보이고 거기에 또 대통령이 또 안종범 수석한테 또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하고 바로 다음 날 또 이루어진 거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또 최순실한테 얘기를 들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좀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상화 전 지점장을 이제 검찰이 소환해서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아마 이상화 본부장과 관련해서 또 다른 혐의도 있어요. 뇌물죄도 중요한 정인이지만 예. 이상화 본부장이 나중에 승진시킬 때 바로 이 청와대 대통령 압력을 해서 이게 또 직권남용으로 또 기소돼 있어요.
이게 18가지 혐의 중에 예, 이 예. 부분이 이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뇌물죄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승마지원 78억은 직접 뇌물로 경제 공동체 가지고 돼 있고요. 이 부분에서 만약에 불법적인 특혜가 이루어졌다면 바로 이게 대통령이 그걸 특히 안종범 수사가 지시를 했다면 예. 이 부분이 이게 상당히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데는 상당히 공모관계. 불리한 증거로 대통령한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물음표로 해놨던 이 부분을 검찰이 추가로 밝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이제 유진용 전 장관이 나왔는데 유진용 장관하고 유영하 변호사하고 이제 설전이 벌어졌는데 맞습니다. 그 와중에 박 전 대통령이 웃었다. 그러니까 미소가 아니고 좀 웃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예. 자, 박 전 대통령은 왜 웃음을 터뜨렸을까? 자, 웃음을 예. 터뜨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길래 약간 좀 소름이 끼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만 정리해 보면 하나는 재판에 너무 몰입을 했을 때 웃음이 터질 수 있어요. 뭐냐면 예. 자신은 사실을 알고 있는 지금 피고인이잖아요. 예. 지금 변호인은 자기를 대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증인이 나와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유진용 장관은 내가 대통령일 때 부리던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그때 기억하고 있는 것과 다른 진술을 했을 때 나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게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질 수 있죠, 사람은. 그래서 재판에 몰입을 해서 예.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웃음이 터진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는 예. 이게 지금 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박 전 대통령 뇌물죄가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이 상황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예. 본인은 아무 생각이 없을 수 있어요. 이 재판은 남의 일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인인데. 나는 다른 네. 세계에 살고 있다.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게 그림을 그렸다, 지웠다 하는 많았죠, 행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예. 혹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해지고 나서 이 심야 야간 재판에서 좀 하품이 나온다든가 이건 뭐 몸의 생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예. 그만큼 집중하지 않고 있다. 나는 지루하다. 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 그러니까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예. 이런 표현의 결과 제3자적 유체이탈 웃음이 터진 거라면 예.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이 재판에 대해서 정말 좀 아주 다른 우리의 일반 상식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건 좀 걱정이 되는 그러니까 대목입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그 싸운 대목이 뭐냐면 둘이 싸웠던 거예요. 싸웠어요. 큰 소리 치지 예, 마라, 말싸움을 반말하냐 이 순간에 웃은 거거든요. 저도 이게 재판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많이 웃는 사람이 많은데요. 가장 이게 많이 웃는 경우는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있잖아요. 본인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헛소리, 거짓말할 때 이게 어이없어서 웃는 이게 제일 많거든요. 법정에 웃는 유형 중에. 그래서 저는 이게 어제 박 대통령이 2번 웃었잖아요. 그게 두 번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봐요. 그러니까 두 왜냐하면 번째 이게 두 번째 웃은 거는 예. 뭐 대통령이 파면하니까 생각했던 것 같다. 이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예. 이런 이제 그거는 증언을 해석이 하니까 돼요. 헛웃음이 되고요. 예. 앞부분은 이게 아마 이게 정의신문 도중에 뭐 승마협회를 갖다가 뭐 수차례 뭐 감사해서 보고해라 누구한테 지시를 받았느냐 뭐 이런 내용을 쭉 묻다가 예. 정말 이게 두 분이 싸움까지 갔는데 반말로 그런 이게 신성한 법정도 뭔가 이게 정치판처럼 똑같이 싸우니까 이런 것도 좀 어이가 없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게 유영하 변호사가 나이도 어린데 먼저 이게 반말하지 말라니까 보통 한국은 이게 다 나이 서열이 있잖아요. 그런 건 이게 싸움 보면서 너무 이게 좀 황당하게 웃은 게 아닌가. 그 두 가지 웃음은 의미가 좀 틀리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유진용 장관이 노태강을 해임까지 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니까 픽 웃은 거고 여기서 그냥 웃겨서 웃은 걸까요? 예, 뭐 저도 뭐 서정욱 변호사 생각하고 비슷한데요. 앞서 그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서 이전의 재판들 같은 경우 최순실 씨하고 그때 뭡니까 최순실 씨가 안 나와서 그 뭐 노승일 부장하고 나와서 그럴 때 재판은 자기와 관계 없으니까 진짜 그때는 뭐 졸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좀 무시를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유진용 장관은 자신의 또 이 직권 남용 부분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 귀를 기울여서 들었을 거예요. 들으면서 그런데 노태강 전 국장에 대해서 해임 파면 또는 해임을 의미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진짜 이런 피식 웃으면서 일종의 비웃음이죠. 속으로는 있는 생각 예. 웃기고 있네. 예.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었는데 왜 저 양반 저렇게 오버하지? 아마 그런 의미로 자신은 그 피식 웃으면서 자신이 그 유진용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아주 뭡니까 거부의 몸짓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 웃음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영하 변호사하고 유진용 전 장관하고 아주 격렬하게 붙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 저는 일종의 유영하 변호사 자신의 변호인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냐. 우리 편 잘한다. 잘하고 있다. 잘한다. 그 일종의 그런 응원의 웃음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재판에서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김기춘 실장과 최순실 씨의 관계에 대해서 김종 전 차관이 둘이 알고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종 전 차관이 그런 식으로 증언했죠. 그만둘 때 2005년 뭐 한 2월 달쯤에 예. 초에 김종 차관이 김기춘 실장을 만났는데 그래서 정윤회하고 정윤회 처 그러니까 최순실하고는 잘 계시냐 예. 안부 인사를 물어보더라고 김종 차관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저런 증언했으면 간단하지만 예.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그 고리가 하나가 깨지는 거죠. 유일한 증거인 것 같아요. 그 둘 간의 그렇죠. 관계에 여태까지는 대해서. 김기춘 전 실장이 전혀 모른다고 했잖아요. 최순실 아는 적도 없고 모릅니다. 청문회 와서 모릅니다. 계속 얘기했는데 아예 안부까지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어요. 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이 많이 흔들리는 거죠. 예.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도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다 그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나는 아는 바도 없고 관여한 바도 없고 김기춘 전 실장이 그 블랙리스트도 처음에 나 알아 내가 했어. 그리고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 나 잡으려고 했어. 그랬으면 아마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봤을 수도 있을 텐데 처음부터 다 모르쇠만 했으니까 예. 저렇게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김기춘 실장에 대해서 좀 폄하하는 시각을 보는 거죠. 예. 근데 저 김기춘 실장은 또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해요. 내가 실장 그때는 그만둘 때라 내가 그거 안부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냐. 예. 그때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하고 자기가 바로 그만뒀는데 그때는 내가 현직에 있을 때가 아니다. 또 이렇게 예. 변명을 하는데 김종 차관이 뭐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는 예.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김종 차관의 말이 맞다라고 보면은 질문 대상자도 잘 골랐어요. 최순실 씨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그렇죠. 안부를 물어본 거거든요. 맞습니다. 상황을 그리고- 다 예.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 전 차관 청문회에서 우리가 깜짝 놀란 게 최순실 세력이 예. 그 집단에서 별명을 붙였잖아요. 이름이 김종이라 그렇긴 하지만 그랬죠. 벨 아저씨, 예, 예, 벨 예. 이렇게 불렀잖아요. 벨은 누르면 뭔가 반응이 오고 달려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 종처럼 부렸다. 정말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문체부의 제2차관이 말이죠. 예. 고위공직자인데 특정 세력에 그야말로 시중처럼 놀아났다. 이런 상황인데 그 관계를 모르고 있다면 안부를 물었을 리가 없죠. 예. 그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부를 물었겠죠. 안부를 물은 게 사실이라면. 예. 그런데 이제 김종 전 차관의 저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게 저런 경우에는 사람을 착각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을 했는데 대통령이 오른팔, 그것도 우리 왕 실장이라고 불렀던 그야말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자 정윤회 씨와 천은 잘 있소? 이렇게 물은 것. 네. 그게 이제 머리에 각인된 것과 또는 이 오가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가 물어봤는데 그걸 내가 굳이 왕 실장이 이야기한 것으로 잘못 착각하는 게 예. 이게 한 이제 2년쯤 지난 일이긴 하지만 그 기억이 혼동되기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답을 보면 김기춘 전 실장이 그런 질문을 내가 한 적은 없는데 뭐가 착각한 것 같소 그러면 되는데 예. 거기에 부연 설명이 계속 붙어요. 나는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라고 강력 부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착각한 예, 거다. 이런 경우에 예. 이제 사견이긴 하지만 예.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쪽이 더 거짓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쪽이 아니겠는가 예. 하는 시각이 듭니다. 예. 제가 봐도 이게 법적으로 저 김종 차관의 증언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요. 법원에서도 이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은데 왜냐하면 이게 증언 진술 중에 보통 이게 피고인하고 이게 이해관계 대립돼 가지고 뭔가 이게 본인한테 유리한 말을 할 때는 위정에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지만 예. 최근에 이게 김종 차관의 저 증언은 본인의 재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본인이 이게 거짓말을 해가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는 거죠. 재판하고도 관계가 없는 얘기고. 그렇죠. 예. 따라서 이게 위정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예. 김기춘 실장은 반드시 이게 몰라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최순실 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거짓말할 유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누가 재판부라도 김종 차관 말을 믿을 가능성이 높다. 이래 보입니다. 이 몇 달 만에 거의 처음 나온 진술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김기춘 전 실장이 사실 뭐 최순실 씨나 정윤회 씨를 안다고 하더라도 사실 뭐 그 유죄가 뭐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 증언이 중요하냐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자기는 전혀 몰랐다. 그런 사실을 청와대에서 안에서 진행되는 게 전혀 몰랐다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자기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의 그 근원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최순실 씨나 정윤회 씨를 잘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 안부까지 물었다는 사실 자체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까지 재판정에서 김기춘 실장이 했던 증언 자체가 예. 신뢰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이 선다고 한다면 상당히 블랙리스트와 관련돼서 이 혐의 유무죄를 다툴 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정언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 죄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김기춘 실장이 청문회나 이게 최순실을 몰랐다고 했기 때문에 위증죄가 됩니다. 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유진용 장관 증인에서 최순실 씨도 등판을 했는데 네. 저는 사실 이거를 좀 생중계로 좀 보고 싶었어요. 두 분 다 네. 만만치 않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붙었다고 할까요? 화가 났어요. 지금 저 최서원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유진용 전 장관 본인이 유명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이제 되받아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당신 모르는 사람 대한민국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되받아쳤는데 여기서 최순실 씨가 자신의 죄를 실토한 셈이 됐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 문체부 장관이었으니까 악감정이 있었던 건데 2013년에 있었던 상주 승마대회 감사하라. 그쵸, 그 얘기를 대통령이 꺼내죠. 감사하라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제대로 감사를 안 해서 내가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돼버렸다. 예. 그러니까 당신이 감사 제대로 안 한 바람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 지경 된 거 아니냐라고 지금 화를 내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이 사실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인데 이제 화를 내요 증인에게. 예. 그런데 이제 유진용 전 장관은 아니 감사 결과가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감사가 잘못된 거냐. 경찰 수사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런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데 여기서 자 대통령이 지시한 감사인데 왜 제대로 안 했느냐라고 다그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아직도 대통령의 비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가 법정이 아니고 내 말을 안 들었던 문체부 장관을 대면하고 있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특정 스키 대회 결과가 이상하다고 하는데 우승준 우승이 바뀐 것 같은데 감사 좀 해보시오. 지시했다고 치자고요. 예. 난리 납니다. 예. 대통령이 지금 일자리 창출, 뭐 경제 살려야지, 인사 짜야지, 이 국정 사드 문제 한미 정상회담 해야지.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 당시에 그랬을 때예요. 취임 첫 해에.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문체부 장관에게 예. 야, 그 승마 이 협회에서 주최한 승마 대회의 결과가 좀 일리가 바뀐 것 같은데 감사 좀 똑똑히 해보세요. 이런 지시를 했다라면 이건 비정상적인 지시죠 지금. 예. 그 상황을 지금 최순실은 법정에서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어제. 예. 깜짝 놀랐습니다. 최순실 씨가 지금 법정에서 얼마나 기가 살아있냐면 안민석 의원까지 내가 한번 불러서 증인으로. 얘기해보는 게 소원이다. 그 얘기했죠. 따지겠다는 거거든요. 예. 안민석 의원이 처음에 예. 그 승마 그 감사 시비를 해서 그 했다는 거를 터뜨렸잖아요 국회에서. 예.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을 국회에서 부르는 게 어떠냐 어제 뭐 유진용 전 장관하고 말싸움하다가 이제 그 얘기가 나왔죠. 나왔으면 좋겠다 뭐 그러니까 또 안민석 의원이 그랬죠. 내가 쓴 책 그 비리 자초지종에 대해 쓴 끝나지 않은 전쟁 내가 그거 썼는데 예. 그 최순실 그 승마 관련해서 그거부터 읽어보고 하지 나 불러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그랬는데 어제 유진용 전 장관하고 최순실 씨하고는 어떻게 보면 둘이 56년생 동갑이에요. 그리고 멘탈이 둘 다 굉장히 강해요. 유진용 장관. 유진용 장관도 처음에 참여정부 때 차관 때 예. 그때 지금 삼철 중에 한 분이 요새 저 뉴질랜드 가 계신 분이 뭐라고 인사 뭐라고 그러니까 뭐 배째들이죠 해가지고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예. 또 그런 패기와 그 오기를 또 널리 사서 박근혜 정부에 또 장관으로 또 발탁이 됐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악연 중에 악연이죠. 지금 블랙리스트부터 뭐 승마 비리부터 모든 거를 터트리는 또 당사자가 된 거고 예. 난 최순실 씨도 그런 거 보면 저분도 반성이나 이런 거는 일체 없어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승마 비리 감사도 사실은 뭐 양쪽 다 양비론 양쪽 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노태강 체육국장이 보고서를 올려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보면 최순실 씨한테 유리하게 하고 상대편을 그냥 좀 비난하는 거 올렸으면 아마 굉장히 칭찬 듣고 아마 1계급 특징됐을 텐데 그거를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저렇게 지금도 법정에서 국회의원 불러오라고 저렇게 큰소리 칠 정도면 예. 대단한 멘탈이고 저분은 자발적으로 어떻게 법정에 협조하기는 참 어려운 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 변호사님 마무리. 제가 보기에 그 안민석 의원이 정인석에 쓰는 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은 쓰고 싶다 쓰는 게 아니고요. 재판부가 이게 공수 사실과 직접 관계되는 이걸 목격한 사람만 되는데 안민석 의원의 폭로는 전혀 간접적인 거지 직접 관계였거든요. 지금 이게 정인이 430명 돼가 재판도 이게 6개월 내에 못 끝내는데 네. 안민석 의원이 불러서 이게 하루 낭비하는 거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